입결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그 한양대 일부 모집 단위의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70% 컷을 기준으로 보면 산업공학이 제일 낮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신소재가, 그 다음에 기계가 낮고, 교과 전형입니다. 그리고 또 신소재가 그 다음, 그리고 화공이 제일 높아요. 되셨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요 격차를 보면은 굉장히 크다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보면 이 4개의 모집 단위가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이제 화공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는 건 맞지만, 그리고 충원도 기공이 좀 많이 되고 나머지도 어느 정도 충원이 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옆에 70% 수능 70% 컷을 보니까 917.85, 917.94, 924.39, 923.73이니까 이 신소재 화공이랑 신소재 화공이랑 기공상공이 점수 차이가 좀 나요. 뭔지 되시나요? 이거를 인정하실 수 있어요? 자, 인정하실 수 있으면 0이라고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 수시에서 기공, 상공, 그 다음에 신소재, 화공에서의 그 격차하고, 그 다음에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 기공, 상공하고 신소재, 화공의 격차가 좀 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물론 여기도 격차가 나긴 하지만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좀 큰 폭으로 난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 더 보면 충원 인원을 보면 얘네는 57, 53명이 충원이 됐는데 여기는 10명 충원이 되고 여기는 1명도 충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충원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점수가 높고, 충원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점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되시나요? 그럼 우리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볼 수밖에 없냐면 얘네 둘의 군의 차이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재미없나? 재밌는데?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쟤네 둘은 가군이어서 돌지 않고, 여기 밑에 신소재랑 화공은 나군이어서 돌잖아요. 그 도는데도 점수가 높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냐? 그럼 이런 구조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구는 연대와 고려대 일반전형과 고려대 교과전형에서 가군의 자연계의 모집 인원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요 모집 인원을 여기를 쓸 수 있는 애들이 쓰고 여기를 못 쓰는 애들이 여기 기공이랑 산공을 쓰는 거잖아요. 되셨죠? 근데 여기는 나구는 서울대를 못 쓰는 애들이 넘어가서 신소재랑 화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한양대 신소재랑 화공을 못 쓰는 친구들은 서울대를 못 쓰는 친구들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한양대 기공이랑 산공은 여기에 보시면 연고대를 못 쓰는 친구들이 쓰는 거예요. 그럼 출발 자체가 이게 이 신소재 화공이 기공이나 산공보다 출발 자체가 더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 그리고 이게 서로 다른 군에서 원서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럼 기공, 산공을 쓰는 친구들이 여기 이제 서울대를 쓰고 여기서 기공, 산공으로 바로 내려오기보다는 서울대를 쓰고 연대를 쓰는 구조가 많을 테니까 여기 기공이나 산공을 쓴 친구들은 한양대가 가장 높은 학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알 수 있는 가장 높은 학교가 한양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높은 학교가 한양대가 되니까 충원으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붙어서 빠져나간 아이들의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신소재나 화공을 쓴 친구들은
연대나 고대를 써놓고 신소재 화공을 써놨기 때문에 그 신소재 화공을 붙기는 하지만 연고대가 되면 연고대 쪽으로 빨려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소재 화공이 더 많이 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군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학과의 선호도나 그러니까 전공의 그러니까 모집 단위의 선호도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만 저러한 군 배치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나군은 서울대를 쓴 친구들이 한양대를 쓰는 거고, 서울대를 못 쓴 친구들이 한양대를 쓰는 거고, 또는 성균관대를 쓰는 거고, 가군은 연대나 고대를 못 쓴 친구들이 한양대나 성균관대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쵸? 우리 아까 이 앞부분에서 성균관대랑 한양대가 다 간화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거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냐면은 자, 이렇게 보면 여기 4개의 모집 단위를 잘 보시면 2023과 2024의 충원율이 굉장히 큰, 이렇게 충원율의 양상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연과학은, 성대 자연과학 계열은 2024와 2023 중에 어디가 충원율이 더 높습니까? 그렇죠. 2023이 충원율이 더 높아요. 근데 전자전기 같은 경우, 성균관대 전자전기 같은 경우에는 24와 23 중에서 어디가 더 충원율이 높습니까? 24가 더 충원율이 높죠.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이라는 글바메라고 이제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도 24학년도가 더 높아요. 충원율이. 그리고 아주대 약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 15명으로 똑같은데요. 실제로 2024는 15명밖에 충원이 안 됐고 2023은 61명이 충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2023이 더 높죠. 그럼 이 모집 단위들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런 모집 단위들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와 23의 모집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대 약학은 24는 다군이었는데요. 23은 다군이었는데 24학년도에 오면서 나군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4바퀴가 돌던 것이 궁극적으로 한 바퀴밖에 돌지 않는 구조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은 23학년도에는 가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다음으로 있었던 거죠. 근데 24학년도에는 연고대 아니지. 다시요. 제가 잘못했어요. 자, 23학년도에는 가군에 있었으니까 연고대와 같은 군에 있었던 거죠. 근데 24학년도에는 나군으로 갔어요. 나군으로 가니까 이게 연고대 반대편 군에 가니까 연고대를 쓴 애들이 넘어가서 그쪽에 가서 원서를 많이 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충원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뛰게 된 거죠. 전자전기도 가군에 있을 때는 낮았었는데 나군으로 갔더니 이게 높아진 거죠. 자연과학은 반대로 이게 나군에 있을 때는 70.3%의 충원율을 보였는데 가군으로 갔더니 25.3%밖에는 충원율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이 변동이 되면 결과적으로 저런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되시나요? 그래서 모집군의 변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 모집군의 위치라는 것 자체가 저런 다양한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군을 바꾸기도 해요, 김은정님. 군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5는 군 변동이 활발하진 않아요. 근데 좀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다른 식의 변화가 하나가 생겼어요, 2025에. 근데 이제 실제로 군 변동 자체가 저렇게 막 굉장히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성대가 작년에 2024학년도에 그 군 변동이 좀 심했어요. 가군에서 나군으로 간 모집 단위가 한 5개 됐고, 그리고 나군에서 이제 가군으로 간 게 이제 자연과학 하나가 약간 나군에서 가군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좀 더 좋은 애들을 뽑기 위해서 군을 변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